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10월 15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NPB 일본야구와 KBL 국내농구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신과 요코하마입니다. 한신 타이거즈는 무라카미 쇼키가 1차전 선발로 나섭니다. 2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던 무라카미는 MVP 시즌의 페이스를 회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홈에서 절대적으로 강한 투수인데 요코하마 상대로 원정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해낸 투수라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나 타격입니다. 특히 홈 경기 타격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라는 점이 한신의 가장 큰 고민인데 사토 테루아키와 모리시타 쇼타의 홈런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펜전으로 간다면 필승일 듯 싶습니다. 요코하마는 아지마 카츠키를 1차전 선발로 내세웁니다. 9월 26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아지마는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즉, 오히려 원정인 이번 경기는 기대를 걸어도 좋은 레벨인데 한신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번 가을 야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타선은 요미우리의 선발 투수들을 확실히 공략해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러한 파워가 원정에서 통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불펜전으로 가면 솔직히 조금 불안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코하마가 무서운 기세를 앞세워 요미우리를 무너뜨리고 한신과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타선의 힘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하마스타와 코시에는 구장의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무라카미는 그러한 구장에 최적화된 투수입니다. 물론 아지마 역시 원정에 강한 투수라는 강점이 이번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접전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 건 불펜이 강한 한신입니다. 후반에 강한 한신 타이거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입니다. 한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소프트뱅크와 니폰엠입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리반 모이네로가 1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24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둔 뒤 휴식을 취한 모이네로는 근 20여일 만에 1군 등판입니다. 휴식 기간이 길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홈에서 워낙 강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막판 홈 경기에서 극과 극의 타격을 보여준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시즌 후반에서야 타격의 페이스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은 콘도 켄스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츠모토 유키를 앞세운 불펜은 충분히 대적이 되는 레벨입니다. 니폰엠 파이터스는 타츠 코타로 기선 제압을 노립니다. 27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6안타 완봉승을 거둔 타츠는 원정에서 아쉬운 문제를 어느 정도 털어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단 한 번 경기를 했는데 그게 5이닝 5실점이라는 건 불안 요소가 될 듯 싶습니다. 오릭스 상대로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준 타선은 다른 투수도 아닌 미야기를 공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 팀의 타선은 원정 경기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절대적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올라올 팀이 올라왔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검승부를 논하기엔 타츠의 레벨이 낮다는 변수가 있는 편입니다. 반면 모이네로는 홈 경기 강점이 엄청난 투수입니다. 얼마나 타츠가 버텨주느냐가 관건인데 원정 돔 구장 투구는 타츠의 약점이고 소프트뱅크 타선은 홈 경기는 강점이 있는 편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창원 LG와 안양 정관장입니다. 창원 LG는 에이스 아셈 마레이를 중심으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적극 활용하며 경기를 풀어갑니다. 마레이는 페인트존 안에서의 피지컬 싸움과 포스트업 기술이 완성형 수준이며 공을 잡은 뒤 빠른 풋워크로 상대 빅맨을 등지고 돌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그는 돌파 과정에서 파울을 유도하는 감각이 탁월해 상대의 파울 카운트를 초반부터 쌓이게 만들며 리듬을 흔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타마요는 하이포스트에서 마레이의 움직임을 지원하며
픽앤팝 형태로 외곽에서 스페이싱을 넓히고 페인트존 공략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6위상은 전환 상황에서 하이템포를 유도하고 코너 3점과 속공 마무리를 모두 소화하며 공격의 흐름을 연결합니다. 이 조합은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 않고 페인트존 침투와 킥아웃 루트가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결국 마레이가 중심을 잡고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 LG는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완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최근 경기에서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며 득점 루트가 단순해지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박지훈은 볼 운반과 템포 조절에서 안정적이지만 페인트존 돌파 시 컨택에 약점을 보입니다. 렌즈 아반도는 폭발적인 1대1 능력을 갖췄으나 팀 전술내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수비 로테이션 참여도가 낮습니다. 오브라이언트는 외곽 슛이 가능한 빅맨이지만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고 세컨드 리바운드 대응이 불안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전반 초반 파울 관리 실패로 인해 주전 빅맨들의 출전 시간이 제한되었고 팀 파울 누적 이후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페인트존 방어가 흔들릴 경우 LG의 아이솔레이션 루트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창원 LG는 마레이를 중심으로 한 페인트존 공략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레이는 1대1 아이솔레이션에서 상대 빅맨을 압도하며 파울을 유도해 팀 파울 부담을 누적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6위상은 트랜지션 상황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타마요는 외곽 스페이싱으로 상대 수비를 벌려줍니다. LG의 공격 구조는 페인트존 침투, 킥아웃,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는 명확한 루틴을 바탕으로 완성됩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마레이의 포스트업을 더블팀으로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경우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져 LG의 코너 3점 찬스를 자주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관장은 경기 중반 이후 파울 관리가 흔들리면 팀 파울 위기와 빅맨 교체로 인해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마레이의 아이솔레이션 한두 번이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G는 공격의 중심축이 확실하고 전술적 설계가 체계적입니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페인트존 공방전에서 LG가 흐름을 잡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의 파울 누적과 리듬 붕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 LG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